식품 인증마크 JQ. 제주 청정바다의 수산물과 제주 안심환경의 농산물, 그리고 제주 자연의 축산물과 다양한 제주산 제품들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JQ 인증마크. 약속해요. 청정 안심 자연. 만나요 제주 제품 JQ. 빙판이 메시요?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에요. 한국의 메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장애인 아이스 하키 선수. 빛보다 빠른 눈과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은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열정의 영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주택도시기금을 좋아합니다. 올해는 집 구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좋아합니다. 집주인 눈치 안 보고 내 집처럼 살게 해줄게. 전월세 가정이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좋아합니다. 창업에 청춘을 걸겠습니다. 청년 창업 공간 지원을 좋아합니다. 주거복지부터 도시재생까지 내 삶에 든든한 힘이 되는 주택도시기금. 국민이 주택도시기금을 만나면 사는 곳이 좋아진다. 사는 것이 좋아진다. 주택도시기금 한 번만 가입하면 24도서관을 이용하고 삼천포에서 빌려도 경남 어디서나 반납가능. 네 번을 클릭하면 멀리서 책이 오네. 유를 위한 상호 대차 만난 거지. 럭키야 팔딱 바쁠 때면 구해줘요 택배 대출. 10번이라도 책이 집으로. 아이 좋아 책이 좋아 경상남도 교육청 공공도서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 2017 보드게임 페스티벌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에서 개최됩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가족 교육 문화, 250여 종의 보드게임을 비롯한 주요 보드게임 대회, 국내외 보드게임을 무료로 체험하고 코스프레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건전한 게임 문화와 창의적인 콘텐츠 체험 2017 보드게임 페스티벌. 히치콕의 대작 뮤지컬 레베카. 강렬한 성능, 압도적 서스펜스. 다스 뮤지컬 레베카. 여자에서 엄마로 임신과 출산은 위대하고 축복받을 일이죠. 하지만 출산 후 남겨진 살, 보고만 있어도 한숨이 나고 자존감도 점점 떨어지는데요. 독소와 살을 함께 빼는 한방 다이어트, 그녀들의 다이어트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내하는 손인석 원장.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4명의 주부. 첫 번째 도전자는 윤상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다이어트로 68kg까지 감량에 성공했었는데요. 첫 아이를 낳은 후 몸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음주와 군것질은 어느새 고도 비만으로 만들어버렸죠.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하다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좀 엄마가 그 예쁜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이번에는 진짜 좀 한번 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전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건 기본.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몸을 3D로 스캔하는데요. 몸의 입체적인 볼륨과 정확한 사이즈, 체지방 형태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윤상희 씨는 복부 비만이 심각한 상태고 172cm 키에 몸무게 108kg으로 감량이 절실합니다. 진맥과 촉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과체중도 문제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있어서 건강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장 영역에 태가 저렇게 많이 있으면 몸에 이제 습기나 이런 것들 좀 많으면 태가 좀 많이 낄 수 있습니다. 허증과 실증으로 나누자면 실증에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실증 중에서도 담음과 어혈 중에서는 어혈에 더 가깝습니다. 어혈이 너무 많아서 생리통도 심하고 덩어리도 많이 나오고 노폐물도 많이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울을 항상 보기 때문에 평면적인 모습만 보는데 우리 입체적인 모습을 잘 못 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옆구리 살도 되게 많고 등살, 고혈압, 고혈당, 그다음에 고지혈증 세 가지 다 있어요. 지방 모형 1kg 정도 되는데 이거 33개 몸에서 빼내야 돼요. 안소미 씨는 출산 한 달 만에 16kg을 감량했지만 유선염과 함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많이 나가봤자 55kg 정도였는데 출산하고 이제 유선염 오면서 이제 딱 그 모유수를 끊는과 동시에 급격하게 쪄서 지금 거의 뭐 한 80kg? 얼마만큼 찔까? 내 몸무게가 이렇게까지 찔 수 있나? 약간 진짜 우울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찌다가는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만삭대만큼 나가는 몸무게, 거기다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죠. C자 형태로 이렇게 굽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소민이 척추 커브는 일자로 서다 못해 앞쪽으로 살짝 굽은 역커브입니다. 목뼈가 거꾸로 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 어깨 결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손인석 원장이 확인해 보는데요. 변비가 심한 상태입니다. 여기 아프세요? 점심은 바빠 건너뛰고 저녁에 폭식하는 습관이 비만의 원인이었죠. 추하고 골반 쪽에 척추를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척추 교정요법하고 필라테스를 시행을 할 겁니다. 라인을 잡아주는 매선요법하고 복부 쪽에 지방을 빼주는 황후약침 그리고 전침요법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교대 근무를 하는 조혜정 씨는 불규칙한 생활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애 낳고 둘째 낳고 나서부터는 거의 14kg 찐 게 안 빠지네요. 체형 검사에서 골반이 틀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왼쪽 골반이 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감겨버렸어요.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을 제가 제공하고 그 운동을 또 실행에 옮기셔야지. 산후에 골반까지 같이 틀어져 버리는 관계로 인해서 그 틀어진 골반이 계속 유지가 되어가지고 지금 왼쪽 오른쪽 골반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다리 굵기도 맞지 않고 골반이 틀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푼다는 김미화 씨는 아이가 늘면서 몸무게도 같이 늘었네요. 첫째 때 놓고 나서 살이 좀 많이 쪘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수유하면서 좀 먹어야 될 음식 같은 것도 좀 지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둘째 때 되니까 어차피 찐 살이라는 생각 좀 더 들어서 더 방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첫째를 낳고 72kg이 되더니 둘째를 낳고 78kg이 된 겁니다. 김미화 씨는 스트레스로 만성 두통을 앓고 있는데요. 사이를 전중이라고 하는데 이 전중에는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많이 차면은 여기를 누르면 되게 많이 아파요. 혀 아래 정맥을 보고 심장 상태를 예측해 봅니다. 고혈압, 안면 홍조, 성인 여드름도 갖고 있습니다. 임신 전에는 60kg 정도 체중 유지하다가 출산 후에 78kg 정도로 체중이 많이 드셨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음식을 폭식하는 스트레스성 비만 환자분이시고요. 그리고 기체형 타입이라 대변을 잘 못 보시고 변비가 심하신 상태입니다.
김미화 씨의 차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인석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지죠? 차에 타자마자 젤리 같은 거 드시네요. 차가 설 때마다 뭐를 자꾸 드시네. 아이고, 샌드위치도 드시네. 차량 이동 중에 음식을 먹는 거는 아무래도 바로 뱃살이 찌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집에도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점검하기로 했는데요. 오늘따라 입맛이 없네. 없는 입맛치고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로리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칼로리 음식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즈거든 그라탕이라든지 또 초콜릿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칼로리가 좀 높은 음식들을 좀 즐겨 드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 손인석 원장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위원님 식습관이 좀 안 좋으셔서 고쳐드리러 왔습니다. 평소에 VCR로 보니까 평소에 식습관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점검해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냉장고를 살펴보는데요. 냉장고 가득 채운 먹거리들. 맵고 간이 많이 된 반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냉동고에서 발견된 인스턴트 식품들까지 다이어트 해로운 음식들을 꺼내 확인시켜주는데요. 냉동 만두며 치킨에 맥주까지 한둘이 아니네요. 여기서 제가 볼 때 다이어트 제일 안 좋은 거는 여기 맥주랑 케찹인데요. 케찹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이게 소금하고 식초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식욕도 많이 돋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케찹도 좋지 않죠. 음식을 맥주를 마시고 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그만큼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려 주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우리가 배고픔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식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식사법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후식인 과일과 채소부터 밥, 반찬 순으로 섭취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를 소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먹고 나서는 바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식단에서는 3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취미 운동을 가족과 함께하는 미화 씨. 오랜만에 외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제가 많이 먹는 사람인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많이 먹지도 않는데 살이 찐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말하지 않으면 먹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요. 이 한의원에서 해주는 이제 약이랑 이제 식이요법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니까 몸무게가 좀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고도 비만인 윤상희 씨는 식사 전 빠뜨리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부터 마셔줍니다. 이거 먹고 밥을 먹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식사량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포만감도 조금 빨리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항상 그 한약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 조금 그 체중 감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식단 조절은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제가 그 끼니 때 먹는 식사에 들어가는 딱 양이 들어가 있는데 고기가 한 100g 정도, 소고기 한 100g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야채들, 먹고 싶은 야채들 그때그때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식사를 양에 맞게 딱 담아놨어요. 고혈당까지 있는 윤상희 씨는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단백질과 야채로 식단을 구성했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야채 섭취를 늘려 포만감이 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식을 먹는 것이 포인트죠. 아무리 한약이나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의 의지 없이는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의원에서 약도 좀 먹고 있고 이래서 크게 힘들지 않고 또 그 한의원에서 집에 있을 때 전화 좀 자주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 생각하면서 특히 원장님이 좀 그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면서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살을 빼고자 원하는 부위 양쪽에 침을 놓고 특수한 저주파를 흘려주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 성분이 효소를 자극해 지방 분해를 도와주죠. 혀 아래에 위치한 금진과 오객이라는 정맥을 사혈해 주는데요. 자, 입을 한번 입 벌리고 있어 보세요. 혈압, 당뇨 등 만성 성인병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일단 조금 이렇게 시야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운 편이었는데 어깨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 그런 느낌. 잘 빠지지 않은 배나 옆구리에 녹는 실을 놓아줍니다. 지방 분해 효과뿐만 아니라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유도해 처진 살을 올려주고 탄력을 더해줍니다. 눈도 시원해지고 어깨도 가벼워지고 가슴도 뻥 뚫린 것 같고 하나 둘 갑니다. 만성 두통과 여드름이 있는 김미화 씨도 금진오객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 않고요.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바로 찌른 순간부터 머리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끈거림이 얼굴이 항상 화끈거렸었는데 그 화끈거림도 없어진 것 같고요. 나이살은 운동만 한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는 고농축 약물 주사를 처치하죠. 골반 교정을 위한 필라테스도 함께 병행합니다. 골반을 드세요. 골반 드세요. 골반 드세요. 골반 드세요. 그렇지. 자, 오른손을 꾹 지긋하게 눌립니다. 눌립니다. 그렇지요. 산후 다이어트인 경우에는 임신 중에 늘어난 복부애 때문에 이제 복부 주위의 모든 근육들이 이완되게 됩니다. 필라테스를 통해서 이제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복부에 이완되었던 근육들이 강화가 되는데요. 코어 근육을 강하게 하여 이제 복부를 이제 원래대로 예전 상태로 돌리게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틀어졌던 몸들이 조금씩 바로 잡아지는 것 같고요. 좀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제 몸이 이제 발라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척추가 휘고 목이 휘어져 있던 안소미 씨. 목뼈가 역시자로 휘어져 평소 두통과 어지럼증, 어깨 결림으로 고생했었는데요. 이럴 땐 추나요법이 필요합니다. 양쪽이 다른 다리 길이도 척추가 휘어졌기 때문이죠. 우선 제가 교정을 자꾸 받으니까 항상 어깨나 목이 되게 아팠는데 요새는 좀 아픈 게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뭐 2겹, 3겹 입어도 너무 안 부해 보이는 거. 그런 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한의학 다이어트의 핵심은 해독입니다. 바로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죠. 금진오객 사혈로 독소를 제거하고 장 활동을 원활히 해 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땀으로 노폐물 배출을 돕는데요. 이것 또한 치료입니다. 아기 낳기 전이랑 아기 낳고 난 뒤로 이제 또 나이가 또 있으니까 나이 들고 나서 빼려고 하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또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가족들 밥 챙겨줄 때도 한 숟가락만 먹을까? 한 개만 딱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들다가도 그래도 내가 진짜 이 기회가 아니면은 2번 다시 살 뺄 수 없는데라는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 바로잡고 있고요. 이제 같이 모욕하다 보면 이제 지가 기절을 하려고 하고 엄마 배 괜찮아. 그러니까 지 딴에는 너무 막 억수로 스트레스인가 봐요. 맨날 잘 때도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침대에 자고 우리 애기는 매트에 따로 잤거든요. 근데 딱 진짜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맨날 자기 옆에서 손잡고 자요. 그래 엄마 아프다고. 수다로 그동안의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약 4주간의 다이어트가 끝나고 오늘은 최종 점검일입니다. 얼만큼 살이 빠졌을지 궁금하면서도 초조한 시간입니다. 많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떨립니다. 3D 스캐너로 정확한 몸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다이어트 시작 전 82kg이었던 몸무게가 75.1kg으로 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반과 다리 길이가 대칭이 됐죠. 복부 둘레가 줄었고 근육량이 늘었고 혈압도 좋아졌습니다. 또 힘들어도 저한테 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도 꼭 참고 열심히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그 김하중 옛날 뭐지 미녀는 괴로워? 네, 그거 보면은 살이 싹 빠져서 거리에 딱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저도 예쁜 옷 입고 그렇게 한번 당당하게 걸어 다녀보고 싶습니다. 목뼈가 휘어져 있어 추나와 필라테스로 체형 교정을 함께 받았던 안소미 씨. 교정으로 편두통, 어지럼증, 어깨 통증이 사라지고 척추도 제법 많이 곧아졌습니다. 4주간 약 8.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복부둘레가 13cm가량 줄었고 체형 교정으로 키가 커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제 살이 빠지니까 다 사람들이 예쁘다, 뭐 너무 날씬해졌다. 그러니까 계속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이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약간 인식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살이 찌기 시작했을 때 뭐 대충 뭐 괜찮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는 마음을 왜냐하면 빼는 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아기를 낳고도 내가 무조건 아기 먹인다고 막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절을 해서 자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2중 3중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네. 결혼 10주년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앞두고 다이어트에 도전했던 김미화 씨. 장해독과 사혈요법으로 두통과 안면 홍조가 없어지고 여드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77.5kg에서 약 8.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뱃살도 제법 많이 줄었네요. 저도 아이를 놓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냐면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봤자 뭐 되겠나? 그럼 내가 뭐 예뻐질 수 있을까?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먹고 스트레스 할 때도 그냥 먹고 그냥 그렇게만 지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이게 한의원 쪽이나 이렇게 도움을 좀 받으니까 훨씬 쉽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어서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때 도전해서 다시 예전에 아름다웠던 때로 함께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100kg이 넘는 고도 비만에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이 있었던 윤상희 씨. 얼마나 건강해졌을지 궁금한데요. 4주간 약 11kg을 감량했습니다. 장해독, 사혈요법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등이 모두 정상이 된 것이 큰 성과입니다. 킬로그램이 저한테는 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체중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킬로그램보다 저는 오히려 이제 조금 건강해진 듯한 느낌? 그게 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조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뭐 아이랑 그 놀이기구 이런 거 못 탔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거는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무거워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그런 거 앞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들어지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막 이런 그 활동적인 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런 거 함께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앞에서 좀 이렇게 당당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임지영 씨는 3번의 출산을 거치며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매일 등산과 수영을 하고 저녁 6시 이후 금식하는 등 식이요법도 함께 했지만 살은 빠지지 않았죠. 네,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늘었는데 아기 낳고 이제 첫애 낳고 한 10kg 정도 쪘다가 이제 또 키우면서 조금 많이 빠지니까 둘째 태어나고 둘째 태어나서 이제 좀 관리 좀 하다가 보니까 또 셋째가 태어나가지고 항상 그게 연속이었어요. 살이 쪘다 빠졌다가. 근데 이제 이번에는 마음 먹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가 체중 감량을 했어요. 그렇게 안 빠지던 살이 한방 다이어트를 하는 4개월 동안 빠진 겁니다. 애들 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약간 게을러 보이고 막 좀 우울했죠. 이렇게 어디 다닐 때도 좀 위축돼가지고 모임 같은데 하면은 잘 빠지는 편이고, 애들 또 학교 갈 때 애들 예쁘게 입고 엄마 예쁘게 입고 와 이러는데 이제 예쁜 옷을 못 입으니까. 결혼하기 전인 26살까지 그녀의 몸무게는 56kg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73kg까지 늘었던 거죠. 그렇게 봄날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작년 겨울에 입었던 옷이거든요. 다이어트 전 그녀의 몸에 꼭 맞았던 옷이 당시의 체격을 짐작케 하는데요. 이젠 겉옷을 입고 입어도 꽤 여유롭습니다. 커져버린 옷들을 다시 입을 일은 없겠죠. 백화점 뭐 이런 데 옷은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에 백화점에 가서 들어도 다 내 옷이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선 애들하고 나갈 때 좀 당당한 엄마. 예쁘게 입고 가니까 애들도 엄청 좋아하고 맨날 집에만 있던 엄마가 이제 같이 어디도 막 가자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진작에 뺄까 그랬나 봐요. 산후조리를 못한 데다 관절염의 공황장애 약으로 체중이 늘었던 이현숙 씨. 그때 생각이 갑자기 눈물이 나. 보는 사람마다 왜 살쪘냐 그러고 왜 살쪘냐 그러고 막 그러대.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래가 우울증 약 대학병원에서 먹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살 빼려고. 안 빠지더라고요. 절대 안 빠져요. 그리고 목욕탕 가도 부끄럽더라고. 여자들하고 모욕해도 부끄러워요. 살찌면요. 좀 왜 저리 뚱뚱하노 왜 저리 돼지고 이럴까 싶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가리고 들어갔거든, 수건으로. 요새는 안 가리고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다니면 시어머니보다 언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제 젊고 이제 안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열심히 살고 싶어요. 자신의 이름 대신 엄마란 이름이 익숙했던 그녀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당한 엄마, 자신감 있는 아내로의 변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를 최대한 공감하자는 것이 제 진료 철학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짜증도 많이 나죠. 내가 만약 저런 상태면 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쉬운 병이든 어려운 병이든 제가 아는 선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꼭 낫게 해주고 싶습니다.